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외국 기자는 한국의 행동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한국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봤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의 행동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연 한국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들의 행동이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파리 올림픽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 뭄바이에서 온 45세 사업가 암리트 베르마라고 합니다. 숫자와 돈을 잘 다루는 능력 덕분에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죠. 제 사무실은 반짝이는 유리 건물의 30층에 위치해 있으며 바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비싼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더 많은 거래와 돈을 벌 준비를 하죠.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스러운 열정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베팅입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고 누가 이길지 예측하는 스릴과 제가 선택한 팀이나 선수가 이길 때의 짜릿함 때문이죠. 물론 크리켓에 주로 베팅하지만 국제 경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올림픽이 제일 좋아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을 상대로 베팅할 때마다 꼭 지는 것 같아요. 마치 저를 일부러 이기려는 것 같아서요. 한국 선수들 때문에 잃은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 나라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공평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 나라 국기를 보거나 그들의 언어를 들으면 짜증이 나요.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친구 라제시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암리트, 파리 올림픽 티켓 2장 있어. 같이 갈래?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올림픽, 그것도 파리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곧 생각이 났어요. 한국도 올림픽에 참가할 텐데 또 그들이 이기는 걸 봐야 할까? 거절하려고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번 기회는 인도의 승리를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우리나라는 점점 스포츠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어요. 이번이 우리 해일 수도 있어요. 인도가 잘하면 베팅으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죠. 게다가 파리는 꼭 가보고 싶던 곳이에요. 에펠탑을 보고 신선한 크루아상을 먹고 생강을 따라 산책하는 것. 단지 베팅에서 질까봐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겠죠. 라제시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갈게. 언제 떠나? 그 후 몇 주는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비행기와 호텔을 예약하고 새 옷을 사고 올림픽 경기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인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무엇일까? 어디에 베팅을 해야 할까? 출발 전날 저녁, 라제시와 저녁을 먹었어요. 그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여러 번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려고 했죠. 암리트, 친구. 라제시는 라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올림픽은 이기고 지는 것만이 아니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경쟁의 정신을 즐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너는 내 돈을 걸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라제시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봐. 한국 때문에 운이 나빴던 거 알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번 기회를 망치지 마. 열린 마음으로 가봐. 놀랄지도 몰라. 저는 라제시에게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짐을 싸면서도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인도가 잘못되면 어쩌지. 또 베팅에서 전부 잃으면 어쩌지. 한국이 금메달을 또 싹쓸이하는 걸 봐야 하면 어쩌지. 하지만 짐을 다 싸고 나니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 여행을 즐기기로 했어요. 인도를 응원하고 배팅도 하고 최선을 다해보기로요.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죠. 잠자리에 들면서 금메달과 파리의 거리를 꿈꿨습니다. 내일 모험이 시작됩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느껴지는 흥분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전 세계 각국의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여러 언어가 제 주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 참가하는 올림픽이라서 약간 압도된 기분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이며 여행 가방을 꽉 잡았어요. 인도인들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인들에게 보여줄 때가 왔어.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흥분한 관광객들과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피해서 걸어갔어요. 도시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긴장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흥분에 휩쓸려 들떴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는 뭄바이에서 온 오랜 친구 라지와 우연히 만났어요. 암릿, 그는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번에 인도가 금메달 따는 거 준비됐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올해는 우리 사격 선수들이 잘할 것 같아. 라지는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기 일정 봤어? 첫 라운드에서 우리가 한국이랑 맞붙어. 제 미소가 조금 흐려졌어요. 한국? 정말이야? 응. 그들이 내세우는 신동이 있다던데. 걱정 마.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훈련했으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지의 열정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속이 불안한 건 떨쳐낼 수 없었어요. 한국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승리를 가져가는 바람에 저에게는 항상 골칫거리였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격장에 도착했어요. 관중석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인도 응원단을 찾아 그쪽으로 갔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제가 묻자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도의 승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자신만만해 보였고 저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괜히 걱정했나 싶기도 했죠. 그때 한국 팀이 경기장에 들어왔어요. 제 눈은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소녀에게 고정되었어요. 나이가 16, 17살쯤으로 보였어요. 라지가 말했던 그 신동이 틀림없었죠. 저 아이가 그들의 비밀 무기라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학교에 있어야 할 애가 올림픽에 나왔네. 다른 사람들도 웃었고 저는 자신감이 솟아올랐어요. 이건 쉬운 승리겠구나 싶었죠.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제 자신감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소녀, 이름이 반효진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녀의 사격은 정확하고 일관적이었으며 압박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인도 선수도 잘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라운드가 다가오자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었어요. 관중석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제발.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마지막 사격이 끝나고 점수가 발표되기를 기다리면서 순간적으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화면에 점수가 떴고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반효진이 한 점 차이로 승리한 거였어요. 한국 관중석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우리 쪽은 조용해졌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반효진이 금메달을 받으며 카메라를 향해 수줍게 미소 짓는 것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어린애한테 질 수 있지. 주변의 다른 인도 팬들도 실망감을 크게 표현했어요. 우리 선수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국 팀을 야유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도 그 열기에 휩싸여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반효진은 자신의 팀과 축하하는 대신 우리 선수에게 다가가서 깊이 절을 한 뒤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고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미소를 짓기도 했죠. 관중석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잠잠해졌어요. 저는 아까 제 행동이 부끄러웠어요. 한국 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경기장을 떠나면서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졌지만 반효진이 승리를 대하는 태도는 예상 밖이었어요. 제 오랜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밖에서 저를 기다리던 라지를 발견했어요. 아깝다. 그는 동정심을 담아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배드민턴이 남아있잖아. 가서 한잔하면서 전략 짜볼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경쟁심이 불타올랐어요. 이번엔 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며칠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았어요. 한국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병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마을 병원이라고 불렀더군요. 전 정말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전 세계의 운동선수들이 한국 마을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혼란스러웠지만
예상했던 종류의 혼란은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옆에 있던 프랑스 공무원에게 물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가 저를 보며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뉴스에서 못 들었나요? 지금 모든 병원들이 과부하 상태예요. 한국 마을 병원이 유일하게 선수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이 정보를 처리하려 애썼어요. 한 병원이 이렇게 많은 선수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전부 그 병원으로 가는 걸까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 공무원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 의료팀이 대단해요. 부상을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소문이 빨리 퍼졌죠. 미국 수영 선수들이 절뚝거리는 중국 체조 선수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라이벌 국가의 선수들이 서로를 돕는 모습이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아직도 믿기 힘들어서 물었어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내고 있어요. 무슨 비밀 무기라도 있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선수들의 흐름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갈수록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어요. 입구에 다다르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줄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가 내기에서 이겼던 인도 배드민턴 선수 허빙지아였거든요. 그녀를 돕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에게 졌던 한국 선수 안세영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허빙지아가 말했어요.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죠. 당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안세영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우리 모두 운동선수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목이 메였어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진 두 나라의 라이벌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제 앞에서 펼쳐졌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육상 선수가 브라질 체조 선수를 위해 통역을 해주고 캐나다 하키 선수가 일본 피겨 스케이팅 선수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메달과 경쟁을 잊은 듯했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의료진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며칠은 걸릴 것 같은 부상을 몇 시간 만에 치료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해내는 거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에서 한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전통 한국 의학과 현대 기술의 결합이죠. 고개를 돌리니 젊은 한국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부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전체를 치료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믿죠. 그녀의 말을 증명하듯 회복된 선수들이 물을 나르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고 의료진의 지시 아래 간단한 절차를 돕고 있었어요. 그때 인도 선수를 이겼던 젊은 사격 선수 반요진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이전의 모든 분노와 편견이 이 인간성과 친절함 앞에서 작고 하찮게 느껴졌어요. 그때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모든 선수 및 직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향후 24시간 동안 모든 경기가 연기되었습니다. 회복과 동료, 선수 지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고 곧 하나의 함성이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승리나 경쟁의 함성이 아니었어요. 단결과 공동의 목적을 위한 함성이었죠. 눈물이 고였어요. 스포츠 행사에 그렇게 오랫동안 참석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더 이상 이기는 것이나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큰 무언가가 있었죠. 병원을 나서면서 이전에 만났던 인도 사업가 아미트 베르마를 봤어요. 그도 저만큼이나 놀란 표정이었어요. 믿을 수 있나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네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서 더 많은 선수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각각 환영을 받으며 말이죠. 있잖아요. 아미트가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잘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메달을 가장 많이 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올림픽 마을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나는 스포츠와 세상을 다시는 똑같이 볼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은 마치 영화 같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운동선수들이 한국 마을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었죠. 혼란스러웠지만 응급 상황에서의 혼란과는 달랐어요. 이건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저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달리기 선수, 수영 선수, 체조 선수, 역도 선수 등 어디서 왔는지 모를 나라의 선수들이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절뚝거리고 어떤 사람은 동료들에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배드민턴 선수인 허빙자오였어요. 버마 씨, 안 가세요?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지? 무슨 일이야?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한국 마을 병원으로요. 못 들으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대답할 틈도 없이 그녀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호기심과 고집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그래서 군중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까워질수록 수십 가지 언어로 흥분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운동선수들이 받은 치료와 빠른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침술이 정말 대단해. 한 선수가 말했어요. 그들의 한약이 정말 효과가 있어. 다른 선수가 덧붙였어요. 저는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서 소란의 원인을 확인하려 했어요. 마침내 병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병원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많은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에서 환자로 빠르게 이동하며 스트레스나 피로의 기색 없이 여러 언어로 능숙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한국 의사가 스페인 수영 선수의 어깨를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워했지만 몇 분 후에 그 선수는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전통 한국 의학과 현대 기술의 결합이에요. 돌아보니 우리 인도 챔피언을 이긴 젊은 사격 선수 반효진이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의사들은 이 순간을 위해 수년간 준비해왔어요. 다양한 스포츠에서 흔한 부상을 연구하고 특화된 치료법을 개발했죠. 주위를 둘러보니 선수들이 침술, 한약 치료, 물리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일부는 한국 트레이너가 이끄는 명상 기법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모두를 돕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이점을 포기하는 건가요? 반효진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최상의 상태로 경쟁할 때 진정한 승리가 온다고 믿어요. 부상이나 고통 없이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동안 저는 이기기만을 원했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것에 집중했어요.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인 인간 한계를 뛰어넘고 국제적인 우정을 증진하며 우리 모두의 인류애를 기리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안세영 배드민턴 챔피언이 다른 나라의 절뚝거리는 선수를 도와 자리를 찾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걸며 격려의 말을 전했어요. 갑자기 제 이전 행동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이 선수들을 야유하고 비난했어요. 오직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선수들은 단순히 훌륭한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훌륭한 인간이었어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죠. 반효진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아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울 기회는 항상 있어요. 버마 씨.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래요? 인도 선수들을 위한 통역이 필요해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인도 선수들이 한국 의사들과 소통하는 것을 도왔고 치료가 기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지켜보며 오랜만에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가 저물어 갈 때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스포츠 의학의 혁명, 국제적인 협력,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교훈을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마을 병원은 단순한 의료 시설을 넘어섰어요. 그것은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 즉 세상을 하나로 모으고 이해를 증진시키며 인간의 성취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상징했어요. 그날 저녁 병원을 떠나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그리고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영원히 바뀌었어요. 파리 올림픽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고 저는 그에 대해 감사했어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운동선수들이 한국 시골 병원으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예상했던 그런 혼란은 아니었죠. 일어나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한국 시골 병원에 못 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에요. 눈을 비비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바로 어제만 해도 이곳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는데 지금은 활기가 넘치는 허브가 되어 있었죠.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면서 여러 언어로 된 대화를 엿들었어요. 들었어? 후안의 발목을 2시간 만에 치료했대. 비밀 한국 약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킨다던데. 내 팀원이 근육을 다쳐서 갔는데 지금은 멀쩡해졌어. 호기심과 의구심이 교차했어요. 이게 단순한 과장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있는지 궁금했죠.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군중 속에서 보였어요. 한국 배드민턴 챔피언 안세영이 다른 나라의 절뚝거리는 선수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안세영,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불렀어요. 그녀가 저를 보고 따뜻하게 웃었어요. 아, 베르마 씨, 안녕하세요. 치료받으러 오셨나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안세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놀라워요. 베르마 씨. 이 병원의 의사들은 전통 한국 의학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선수들이 빠르게 회복하도록 돕고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선수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 모두 얼굴에 믿기지 않는 기쁨을 가득 담고 있었어요. 몇몇은 방금까지 아팠던 근육을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때 절뚝거리던 모습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아직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채 물었어요. 안세영은 참을성 있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 의학은 전체적인 치유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의학 지식과 결합하면 그녀는 말을 멈추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적인 회복을 가리켰어요. 그때 인도 배드민턴 선수 해 빙자오가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해 빙자오, 불렀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며칠간 보지 못한 경쾌한 움직임으로 달려왔어요. 베르마 씨, 저 너무 좋아요. 손목 부상 때문에 대회에서 빠져야 하나 걱정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해 빙자오는 우리 팀의 메달 희망이었는데 그녀의 부상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할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영어 또는 한국어를 못하는 인도 선수들을 위해 통역을 하고 줄을 정리해 가장 급한 환자가 먼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선수들의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서로를 도왔어요. 한국 선수들이 더 심하게 다친 다른 나라 선수들을 위해 자신의 차례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경쟁국 선수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죠. 이곳은 단순한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었어요. 올림픽의 진정한 정신인 단합, 우정, 공정함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병원 밖 벤치에 앉아 하루의 피로와 동시에 이상한 흥분감을 느꼈어요. 안세영이 옆에 앉으며 물병을 건넸어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르마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많은 선수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냥 누구나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조금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안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인간이고 같은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순간 국경도 경쟁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죠. 저의 옛 편견, 내기에서 진 분노, 한국 선수들에 대한 원한이 이제는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게 느껴졌어요. 안세영, 그녀에게 말했어요. 저와 당신, 그리고 당신의 나라 사람들에게 사과드려야겠어요. 그녀는 제 팔을 잡으며 말을 멈추게 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베르마 씨.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 당신을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올림픽 정신뿐만 아니라 인류의 진정한 정신이에요. 밤이 되고 군중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올림픽의 나머지 기간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가장 큰 승리를 목격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은 분열과 편견을 넘어선 동정심과 단결의 승리였어요. 내기에 걸었던 돈이야? 이기든 지든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귀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